사연을 소개하겠습니다. 그 기가 막힌 사건은 엄마가 고모에게 전화를 하면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평소 집안의 모든 사건은 고모와 엄마로부터 시작이 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으니까요. 우리 집은 특이하다고 할 정도로 할머니와 엄마, 그리고 고모가 사이가 좋은 편입니다. 그냥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 세 분이 마치 피로 연결된 듯 그렇게나 죽이 잘 맞을 수가 없었어요. 가까이 살면서 서로 현관 비밀번호까지 공유한 채 수시로 왔다 갔다 하고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가족들끼리 비밀번호를 공유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지냈을 정도였는데요. 최근에 여기저기서 이야기를 들어보니 요즘은 현관 비밀번호를 공유하면 큰일 난다는 말까지 하더라고요. 암튼 그날도 할아버지 집에 다녀온 엄마가 귀신이라도 본 듯 급히 고모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고모, 지금 빨리 집에 좀 와봐요. 지금 본가에 갔다가 기가 막힌 걸 봤다니까요. 맞아요. 그니까 빨리 집으로 와봐요. 엄마가 전화를 끊고 한 30분쯤이 지났을 무렵 고모가 비밀번호를 누르고 허둥지둥 집 안으로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언니, 무슨 일인데 그래요? 무슨 일이 난 거예요? 고모, 놀라지 마세요. 세상에나 내가 오늘 아버님 댁에 갔더니 앵순이가 말을 하지 뭐예요? 네? 앵순이가요? 그럴 리가요. 엄마가 그랬잖아요. 앵순이가 머리가 돌머리라 절대 말 못할 거라고. 고모가 믿어지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대묻고 있었는데요. 엄마가 휴대폰으로 촬영한 영상을 보여줬습니다. 봐봐요. 내가 거짓말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앵순이가 말을 하잖아요. 세상에나, 이게 웬일이래요? 엄마가 그렇게 가르쳐도 안 하더니만 청산유수네. 그렇다니깐요. 내가 보기엔 그동안 귀찮아서 안 한 것 같아요. 앵순이가 원래 귀찮은 건 딱 질색하잖아요. 근데 앵순이가 말을 한 게 기가 막힌 일이라고 한 거예요? 물론 그것도 기가 막히긴 한데 더 기가 막힌 건 앵순이가 하는 말 좀 잘 들어봐요. 엄마의 말에 고모뿐만 아니라 저도 집중해서 영상을 바라보고 있었는데요. 영상에서 앵순이가 쉬지 않고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사랑해, 자기. 자기 예뻐. 자기밖에 없어. 그제서야 엄마 말이 이해됐다는 듯이 고모의 눈이 휘둥그레져 있었는데요. 뭐야, 얘가 이런 말을 어떻게 알고 쓰는 거야? 내 말이 그 말이에요. 고모도 알다시피 아버님은 집에서 말을 한마디도 안 하시는 분인데 앵순이가 갑자기 이런 말을 한다는 게 뭔가 이상하잖아요. 엄마의 말에 그 순간 우리 모두 얼음이 되어 있었는데요. 잠시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이야기를 해드리자면 우리 할머니는 위암 수술을 받고 우리 집에서 함께 지내고 있었습니다. 물론 할아버지도 함께 지내자고 말씀드렸지만 엄마에게 미안한 듯 할아버지가 거절을 했습니다. 내가 돌봐도 된다니까. 굳이 여기로 데리고 온다고 그래. 아버님, 병원에서 음식 같은 것도 신경 많이 써야 한다잖아요. 아무래도 아버님이 음식 만드시는 거 힘들 것 같아서 당분간만 제가 모시고 있을게요. 사실 어머님도 우리랑 같이 있고 싶다고 하셨고요. 아니, 남편을 두고 왜 굳이 여기 있겠다는 건지 당차 알다가도 모르겠다. 아버님, 어머님이 너무너무 심심해서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뭐? 심심해서? 그래서 앵순이를 데려왔잖아. 앵순이가 있으면 뭐 하겠어요. 어머님 말동무하라고 데려왔더니 하필 아버님을 닮아서 말 한마디도 안 하잖아요. 그러게 평소 대화 좀 하시고 그러시라니까요. 엄마가 눈치를 보며 할아버지께 말을 하고 있었는데요. 할아버지가 버럭한 채 대답을 했습니다. 다 늙어 빠져서 할 말이 뭐가 그렇게 많다고? 말을 하라는 건지 모르겠다. 아니죠. 아버님 하루 종일 열 마디도 안 하실 때가 많잖아요. 제가 볼 때는 아버님 오늘 1년치 말씀 다 하신 것 같네요. 지금 몇 마디를 하신 거야? 완전 기적인걸요? 엄마가 호들갑스럽게 말을 하고 있자 할아버지가 엄마를 노려보고 있었고 엄마가 급히 입을 다무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렇게 할아버지가 다시 입을 굳게 다물고는 집으로 돌아가셨는데요. 평소 할아버지는 하루에 10마디도 안 할 정도로
말이 없는 분이셨어요. 그 부분을 할머니께서 항상 답답해 하셨고요. 극기하는 할머니께서 많이 외로워하셔서 엄마랑 고모가 할머니께 앵무새 한 마리를 가져다 드리며 할머니 이름을 따라 앵순이란 이름까지 지어줬지만 참 안타깝게도 앵순이는 할아버지를 닮은 모양으로 할머니께서 아무리 말을 가르쳐줘도 한마디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랬던 앵순이가 갑자기 말을 한다고 했으니 다들 놀랄 수밖에요. 그런데 앵순이가 말을 한다는 기쁨도 잠시뿐 앵순이 입에서 나오는 말에 다들 경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앵순이가 자기야라는 말을 수십 번은 외치고 있었거든요. 그 모습에 엄마와 고모가 경기까지 한 채 심각한 표정으로 의논을 하고 있었어요. 고모, 내가 곰곰이 생각해봤는데 이거 분명히 뭔가가 잘못된 것 같아요. 그렇지 않고서야 이럴 순 없는 거잖아요. 설마 앵순이가 이런 말을 아버님께 배웠겠어요? 거기다 얘가 저번 달까지만 해도 한마디도 못했잖아요. 근데 갑자기 이렇게 말을 한다는 것 자체가 좀 이상하잖아요. 그럼 설마 아버지 혼자 계신 집에 다른 사람이 왔다 갔다 한다는 말이에요? 문제는 한두 번 왔다 갔다 한 게 아니라 수시로 왔다 갔다 한 것 같아요. 그렇지 않고서야 앵순이가 이렇게나 말을 잘할 수가 없잖아요. 엄마가 심각한 표정으로 말을 하고 있었는데요. 고모가 열심히 추임새를 넣고 있었습니다. 그러게요. 앵순이가 하는 말 들어보니 이건 여자들이 쓸만한 그런 말인 것 같은데 아무래도 집에 여자가 드나들었던 게 분명해요. 여자요? 근데 여자가 드나들 일이 뭐가 있겠어요? 엄마와 고모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눈치를 보고 있었어요. 그 모습에 제가 넌지시 말을 꺼냈고요. 설마 할아버지한테 다른 할머니가 생겼다는 그런 상상을 하는 건 아닌 거지? 우리 할아버지가 말수가 적고 무뚝뚝하긴 하지만 절대 그럴 분은 아니잖아. 아니지. 그럴 수도 있지. 네 할아버지가 소시적에는 여자들한테 인기가 많았다고 했잖니? 할머니도 할아버지 얼굴 보고 반했다고 했고 말이야. 뭐야? 그럼 할아버지한테 다른 할머니라도 생겼다는 거야?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 왜 말이 안 되는 소리야? 여기 앵순이가 하는 말 들어봐. 옆에서 얼마나 들었으면 우리 앵순이가 이렇게 따라하겠느냐 그 말이야. 근데 앵순이 요것이 아주 요물이네. 우리 엄마가 그렇게 가르칠 때는 들은 적도 안 하더니만 어떻게 다른 여자 말은 귀신같이 따라할 수가 있어? 고모, 아직 확실한 것도 아닌데 그런 말 하지 말라니까. 그리고 두 사람 할머니 앞에서 절대 그런 말 하지 마. 지금 건강도 안 좋으신데 괜시리 충격받으신단 말이야. 그러니까 내 말은 그게 사실이라도 절대 말 꺼내지 말라고. 제가 두 사람 입단속을 시키고 있었는데요. 제 말이 끝나자마자 엄마가 외쳤어요. 거봐, 너도 이상하니까 그런 말 하는 거 아니야? 너도 이상하지? 좀 이상하긴 한데 확실한 게 아니니까 절대 입 밖으로 꺼내지 말란 말이야. 엄마랑 고모 진짜 이번에 사고 치면 안 돼. 제발 조용히 좀 살자. 알았지? 제가 다시 한번 강조를 하고 있었지만 들은 척도 하지 않고 고모가 말했어요. 아니지. 이런 중요한 일은 그냥 넘어가면 안 되는 거지. 그럼 뭘 어쩌겠다는 거야. 혹시 할아버지께 다른 할머니가 생겼는지 물어보기라도 하겠다는 말이야? 제가 두 사람을 노려보며 묻고 있었는데요. 엄마가 기가 막힌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왜 그거 있잖아. 집에 애완견 키우는 사람들이 많이 설치한다는 CCTV? 그거 한번 설치해볼까? 할아버지가 퍽도 그러라고 하시겠다. 그냥 한다고 하면 당연히 화나실 게 뻔하니까 앵순이 핑계대고 하면 되지. 어머님이 앵순이를 너무너무 보고 싶어 한다고 말이야. 그렇네. 역시 언니는 머리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엄마와 고모가 손까지 마주잡고 신나서 웃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그저 기가 막힐 뿐이었는데요. 친자매 사이보다 더 사이가 좋아 보였으니까요. 두 사람을 보며 제가 걱정스레 입을 뗐습니다. 괜시리 집안 문제 일으키지 말고 그냥 하지 마. 암튼 엄마랑 고모가 머리 맞대고 의논만 하면 꼭 무슨 일이 일어난단 말이야. 그러니까 제발 좀 조용히 살자. 그동안 우리가 활약한 게 얼마나 많은데 그런 소리를 하고 있어. 만약 할아버지 집에 누가 오고 간 거라면 잡아서 빨리 해결해야 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넌 굿이나 보고 떡이나 먹어. 제 말은 들은 척도 하지 않고 엄마와 고모가
홈 CCTV를 알아보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며칠이나 지났을까요? 엄마가 할아버지를 잘 설득한 모양으로 결국 할아버지 집에 CCTV를 설치하기로 했는데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상해서 제가 엄마에게 물었어요. 엄마, 진짜로 할아버지가 설치하라고 했단 말이야? 할아버지가 그럴 분이 아니신데? 소리도 안 들리고 앵순이가 있는 방향만 비추는 거라고 말해놨지. 그리고 네 할아버지 별 관심도 없어. 근데 지금 그게 문제가 아니라니까. 오늘도 앵순이가 이상한 말을 했단 말이야. 또 무슨 말을 했는데? 이번에는 알라뷰, 알라뷰 이렇게 말하더라니까. 뭐? 진짜야? 나도 할아버지 의심하기 싫긴 한데 좀 이상하긴 하네. 앵순이가 그런 말을 어디서 배웠을까? 내 말이 그 말이라니까. 나도 아버님을 의심하고 싶진 않지만 지금 돌아가는 상황이 그렇잖아. 엄마가 힘주어 말을 하고 있었는데 엄마 말이 틀린 말은 아니었어요. 사실 저도 진실이 궁금하긴 했으니까요. 그렇게 또다시 시간이 흘렀고 할아버지 댁에 CCTV를 설치한 뒤 우리 모두 다 같이 확인을 하고 있었는데요. 잠시 후 할아버지의 모습에 우리 모두 놀라서 입을 다물지 못했답니다. 할아버지께서 종일 소파에 앉아서 노트를 보고 연습을 하고 있었거든요. 자기야, 자기야, 라는 말을 끊임없이 되풀이하다가는 자기야, 사랑해, 자기야, 사랑해, 라는 말을 또다시 앵무새 마냥 되풀이하고 있었어요. 그 모습을 보며 앵순이가 열심히 따라하고 있었고요. 하지만 할아버지는 앵순이가 따라하던 말던 관심도 없이 계속해서 암기하듯 열심히 같은 말을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의 행동을 유심히 지켜보던 고모가 입을 열었어요. 언니, 아버지가 지금 뭐 하시는 것 같아요? 글쎄요, 저도 잘 모르겠네요. 하루 종일 저러고 계시는데 왜 저러는 건지 모르겠어요. 아버지한테 진짜 여자가 생긴 걸까요? 종일 봤는데 누가 들어오는 건 못 봤는데요. 거기다 아버님도 딱히 외출도 안 하시고 내내 집안에만 계셨고요. 이러지 말고 우리 내일 다시 한번 확인해봐요. 혹시 모르니까 내가 화면 잘 보고 있을게요. 그리고 어머님은 아직 모르시니까 다들 입 조심하고요. 엄마의 말에 우리 모두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날도 그리고 또 그 다음 날도 할아버지는 종일 집안에서 노트에 메모까지 해가면서 말을 하고 있더랍니다. 결국 엄마와 고모가 할아버지를 찾아가 조용히 물었다네요. 아버님, 혹시 앵순이가 하는 말 들어보셨어요? 앵순이가 뭐라고 하는데? 자기야, 사랑해. 뭐 그런 말을 계속하고 있더라고요. 뭐? 앵순이가? 그건 어떻게 들은 거냐? 아니, 그 홈 CCTV가 이번에 새로 나온 신제품이라고 하던데 알고 보니 말소리도 들리더라고요. 신제품? 그러면 그게 좀 난감한데. 그래서 사실 이런 말씀 드리기 좀 그런데요. 앵순이 보다가 아버님께서 하는 말을 의도치 않게 다 듣게 됐거든요. 근데 같은 말을 계속 반복해서 하시던데 왜 그러신 거예요? 저희는 그냥 걱정이 돼서요. 왜? 혹시나 내가 치매라도 온 건가 해서? 그런 건 아니고 암튼 저희 입장에서는 조금 걱정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라는 엄마의 말에 할아버지께서 기가 막힌 말을 해줬다고 합니다. 그날 네 시어머니가 수술 들어갈 때 말이다. 그 사람 나올 때까지 내 시간은 멈춰 있었다. 만약 그 사람 수술이 잘못됐다면 나도 따라갈 생각이었으니까. 난 그럴 각오로 수술실 앞을 지키고 있었어. 아버님, 무슨 그런 말씀을 하세요? 소스라치게 놀란 채 엄마 입에서 그 말이 튀어나왔다고 합니다. 그 사람이 수술 들어가기 전날 나한테 뭐라고 했는 줄 아냐? 라며 할아버지가 수술 전날 할머니와의 대화 내용을 자세히 말했다네요. 영감, 나중에 내가 잘못되면 영감이라도 잘 살다 와. 혹시나 심심하면 앵순이 말이나 좀 가르쳐 보던지. 원래 말을 잘하는 앵무새라고 하던데 어떻게 된 게 한마디를 안 하고 입을 꼭 다물고 있는지 모르겠어.
그러니까 당신이 앵순이 잘 설득해서 말 좀 하게 만들어봐. 의사가 하는 말 같이 들어놓고는 무슨 그런 말을 하고 있어. 그러니까 만약에라고 내가 말했잖아. 근데 만약에 내가 수술 잘 돼서 살아 돌아오면 당신이랑 손잡고 도란도란 얘기도 좀 하면서 공원도 걷고 그렇게 살고 싶구려. 요즘 젊은 사람들처럼 자기라는 말도 좀 들어보고 싶고 말이야. 살다 살다 당신처럼 무뚝뚝한 사람은 처음 봤다니까. 어쩜 그리도 말이 없을 수가 있는 건지. 암튼 나 살아 돌아오면 말 좀 많이 해줘. 그래 줄 수 있겠어? 할머니 물음에 할아버지가 아무런 대답도 할 수가 없었다는데요. 할아버지 입장에서는 큰 충격이 아닐 수 없었다네요. 잠시 후 할아버지께서 긴 한숨을 내쉬다가는 다시 말을 했답니다. 생각해봐. 큰 수술을 앞두고 수술실 들어가는 사람 소원이 겨우 그거라고 하니 내 입장에서는 얼마나 기가 막혔겠냐. 그게 뭐라고 그동안 한 번을 못 해줬나 싶기도 하고 참 후회가 막심하더구나. 그럼 그동안 그 약속 지키시려고 하루 종일 연습하고 계셨단 말이에요? 너무나 놀란 나머지 엄마와 고모가 얼굴을 마주보며 입을 다물지 못했다는데요. 할아버지가 다시 말을 꺼내더랍니다. 근데 니들도 알다시피 내가 워낙 말주변머리가 없잖냐. 네 시어머니가 수술하고 깨어났는데 아무리 하려고 해도 입이 떨어지지가 않더라 그 말이야. 그래서 드라마 보면서 계속 연습하고 또 연습했었다. 가만 봤더니 이게 그냥 앵무새처럼 말만 되뇌이면 안 되겠더구나. 그냥 말만 하면 안 되다니요. 그니까 말을 할 때 이 감정을 잘 실어서 말을 해야 상대방한테 잘 전달이 된다고 하던데 이 자기야라는 말은 진짜 아무리 노력해도 잘 안 나온다. 도대체 요즘 젊은 사람들은 이 어려운 걸 어떻게 그렇게 쉽게 쓰는 건지 당체 이해가 안 되더구나. 그 순간에도 할아버지께서 자기야라는 말을 연습하고 있더랍니다. 이 정도면 충분하니까 어머니께 말씀해 주셔도 될 것 같은데요. 아니야. 집에 돌아오면 깜짝 놀래켜 줄 생각이야. 내가 이 말만 연습한 게 아니야. 그 뭐냐? 같이 공원 산책하면서 어떤 말을 해야 하나 그런 것도 드라마 같은 거 보면서 열심히 연습했다. 아버님 진짜 멋지세요. 얼마나 연습을 하셨으면 돌머리라던 앵순이가 말을 다 하겠어요. 엄마가 앵순이에게 돌머리라고 하던 순간 앵순이가 엄마에게 외쳤다네요. 돌머리, 돌머리. 아, 앵순이가 듣고 있었네. 앵순아, 미안해. 너한테 한 말 아니야. 농담이야. 앵순이가 케이지 안에서 이리저리 다니면서 돌머리를 외쳤답니다. 그 모습에 다들 웃고 말았고요. 그 뒤 엄마와 고모가 할아버지를 도와드렸는데요. 할머니 대역을 해드리면서 같이 연습을 해드렸거든요. 그렇게 시간이 지나 할머니가 집으로 돌아가시는 날이 되었고 우리가 할머니를 모셔다 드렸는데요. 문을 열어주던 할아버지가 할머니를 향해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을 했습니다. 우리 예쁜 길순이 왔어? 자기야, 그동안 수고했어. 뭐야, 내가 지금 잘못 들은 거니? 예쁜 길순이? 자기? 당신 지금 나한테 그렇게 말한 거야? 자기야, 뭘 놀라고 그래. 자기 소원이라고 했잖아. 세상 오래 살고 볼 일이네. 우리 영감한테 자기란 소리를 다 들어보고. 자기야, 영감이 뭐야 영감이. 앞으로는 자기도 자기라고 불러야지. 그렇게 할아버지의 닭살 멘트가 계속되었답니다. 그 순간 앵순이도 외쳤고요. I love you, I love you. 뭐야, 앵순이가 말을 하네? 근데 앵순이가 아직은 많이 못해. 근데 이제 말문이 트였으니까 곧 엄청 잘할 것 같아. 할아버지가 멋쩍은 표정으로 말을 하더랍니다. 그때 할머니는 건강을 많이 회복하셨고 두 분이서 손을 마주잡은 채 공원 산책도 다니시며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특히나 할아버지는 같은 사람이 맞나 싶을 정도로 많이 변해 있었는데요. 요즘 젊은 사람들보다
애교스러운 표현을 더 많이 하고 있답니다. 앞으로도 할머니, 할아버지께서 오래오래 행복하시길 간절히 바라봅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